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이제 다가올 수요 일정을 대비할 때 길라잡이가 되어줄 5가지 종목들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HLL 만도입니다. 오늘장 2.7%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HL 만도가 최대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22%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 내 사업에서도 테슬라, 니오, 길리 등 합산 매출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이 HL 만도 어떤 매력이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볼까요? 네, 코스메스입니다. 1% 조금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나 중국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현재 중국 내 로컬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가 조금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투자까지 재개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사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이 괴리를 조금 좁혀나갈 찬스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도 이 찬스에 동의를 하는지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오늘장 2%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K온의 현직 인력을 지금 이사진으로 영입했습니다. 본격 협업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 로봇조 안에서는 이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지 못한 건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부분 로봇 기업들이 최근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일 로보틱스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에 대한 전망, 그 안에서도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볼까요? 네, 라이콥입니다. 3.06%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하죠. 자율주행 라이다 핵심 부품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출시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사용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SOS랩처럼 관련주의 급등, 이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앞으로 후발주자가 되는 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지막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6%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9월 27일 금요일이었죠. 인적 분할후 첫 거래일 급등을 보였는데 이렇게 두 번째 날인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상 방산 부분에서 실적 그리고 수주잔고 모두 나아질 거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방산주의 4분기 흐름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월수팀과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HL만도 오늘장에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밑으로는 코스맥스, 유일 로보틱스, 라이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HL만도 오늘장에서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장중에는 5% 가깝게 상승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가면서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그중에서도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장 막판에도 힘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살펴봐야 되겠죠. OX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한 22% 정도 되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로 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약간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자동차 판매량이 워낙 이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자동차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향후에 중국 경기 부양 이슈가 글로벌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분할 매수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살펴봤을 때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그리고 지금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있는 이 HL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고요. 세 분 모두 O 의견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HL만도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맥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중국 부양과 관련해서 소비 관련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는데 먼저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코스맥스 짚어보도록 할게요. 박병주 매니저님, 코스맥스 어떤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죠. 중국의 로컬 업체들한테 CMO 직접 그 기획하고 생산해서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중국 국민들한테 저축을 하지 말고 이제는 제발 돈을 쓰세요라고 하는 그게 핵심이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밀접한 서민 그 서민들이 가장 찾는 화장품이 가장 제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 주 그 일요일 날 제가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을 한번 들려가지고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여쭤보니까 9월 달부터 중국 관광객이 그 확실하게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그 국경일인 10월 그때 한 일주일 넘게 전개되는 국경일 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중국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업체들,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그리고 소비 쿠폰을 쏠 정도로 굉장히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화장품 섹터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O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뷰티 강자, 워낙에 백인현 매니저님의 의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틀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오래 들어주셨는데 지금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 쪽으로 되어 있는 이 화장품이 올라가는데 반면에 사실 미국 쪽으로 수출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살짝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코스맥스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거든요. 둘 다 이제 CDMO를 하고 있는, 둘 다 이제 화장품 위탁 생산 ODM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쪽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도 하고 소비 쿠폰도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영화관이나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을 당연히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메타버스나 뭐 영화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강했던 부분이고, 그쪽 부분에서 소비를 하게 된다면 화장품 위탁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미국은 좀 잘 순항하고 있지만 코스맥스가 중국 쪽이 안 좋았던 게 좀 커버가 되면서 이제 분기 실적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코스맥스는 당연히 더 갈 수가 있다. 더 가는 부분이 아니라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화장품 전반적으로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화장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은 중국향 관련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중국이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확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중국향 노출 비중이 좀 있었던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뭐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으로 외면을 받아왔었던 화장품주 지금 시점에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맥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유일 로보틱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K온 공장 투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인 로봇주를 살펴봤을 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지만 그 상승 모멘텀은 지금은 좀 끝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로봇주 저점 매수도 불가할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인원 매니저 X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는 O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백인원 매니저 X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에서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유일 로보틱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사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무방을 할 때 항상 최근에는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로봇 관련 종목들을 들어갈 바에는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금을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나쁘지는 않지만 우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찍힌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꼽자면 그쪽으로 가지 로봇주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나머지 두 분은 O 의견을 주셨는데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주가를 가장 먼저 이 종목의 주가를 가장 먼저 말해주는 게 이제 캔들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말해줄 텐데 제가 캔들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연봉, 분기봉, 월봉 순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연봉을 볼게요. 연봉을 보면은 이 연봉이 올해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간다. 양봉이라는 것은 매수의 힘이 작용해서 올라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자, 분기봉을 보면 이번 이제 요게 3분기거든요. 3분기인데 1분기 때 그 양봉하고 2분기 음봉을 3분기 때 감싸 안아서 이제는 매수하는 힘이 세다. 그래서 올라가고 역시 4분기도 긍정적이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참 멋진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지금 2022년 때 모든 종가상에서 거기 이제 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매수의 힘이 세다. 역시 4분기도 긍정적인 힘이 강할 것이다라는 걸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봉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요 지점이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윗골이 달린 부분. 거기에서 살짝 눌러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봉과 그리고 분기봉과 월봉의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한다면 유일 로보틱스는 4분기 때도 역시 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캔들을 활용해 봤을 때 유일 로보틱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들어가 봐도 좋을 구간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봤고요.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들어주면서 유일 로보틱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라이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본장에서는 3%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고요. 이 라이콤도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수요일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다시 또 한번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역시 모멘텀이 좀 있는 만큼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발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10월 달에 새로운 풀셀프 드라이빙이죠. 13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기대감을 고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부품 쪽에서 라이다의 이 광증폭기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된 부품 국산화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기대감이 이제 10월 달까지 10월 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요즘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저점에서 뭐 거의 80% 정도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그에 따른 이제 중소형주 종목 트레이딩 전략 충분히 유효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택시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플러스로 FSD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이슈 플레이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세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라이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6%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27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또 우리 시장에서 재개가 되면서 이 방산주 다시 또 한번 랠리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담아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X 두 분, 김병진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사실 방산주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동 리스크 때문에라도 굉장히 방산주 업황은 좋다. 하지만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변동성을 확인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 재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확인해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연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연간 2024년 연간 매출액이 한 10조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수주 잔고를 보니까 뭐 3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큰 문제가 없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2분기에도 저는 이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2분기에는 일단 폴란드양 K9 그리고 천문 이 각각 6문 그리고 18대 인도가 됐고요. 하반기에도 인도 물량이 그래도 분기별로 증가를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실적을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가 좀 급락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은 다음에 좀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O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O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지금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변동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는 동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께는 X 그리고 한 분께 O 의견 받아보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5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쪽에서도 중국적 모멘텀이 있는 HL만도 그리고 코스맥스도 O를 3개를 받았고요. 라이콤까지도 세 분께 모두 O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 밖에 유일로보틱스는 두 분께 O 의견 받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김병진 매니저 홀로 O 의견을 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 달려왔는데요.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9월달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